1. 가능성이 없는 사랑에 목숨 거는 남자에게 왜 그 사회는 열광하는가? 희망도 없고 결과가 뻔한 사랑인데도 말이다. 과연 순수한 사랑은 포기할 수 없는 것인가? 포기할 수 있다면 그것은 사랑이 못 되는 것인가? 어떤 사랑은 하루하루의 일상을 통째로 바꿔놓는다.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아직 아무것도 얻지 못했는데, 단 하나의 생각만으로 세계의 무게가 달라진다. 사랑에 대한 기대 하나가 다른 모든 생각을 밀어낸다. 이때 해야 할 일은 아무 의미가 없으며 지켜야 할 간격도 유지되지 않는다. 어두운 결말조차 아무런 설득력이 없다. 이때는 단순한 감정의 차원이 아니라 삶의 의미가 바뀌는 순간이기 때문이다. 그 이후 사랑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사랑의 본질이나 순수성은 성공이나 실패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 누가 옳았는지, 누가 더 사랑했는지도 사랑 자체를 말해주지는 않는다. 다만 사랑은 한 가지 의문을 남긴다. 이 소설은 인간이 씌운 모든 장식을 벗기고 끝까지 사랑 자체의 모습만을 조명한다. 시간을 초월하는 것, 시대가 아무리 바뀌어도 본질이 변하지 않는 것, 어떤 순수에도 비할 수 없는 것. 오늘은 사랑의 투명성을 끝까지 밀어붙이다 경계를 넘은 이야기를 따라가 본다. 2. 이 소설은 주인공 베르테르가 친구 비렐룬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으로 진행된다. 독자는 그 기록을 통해 그의 삶을 탐험하게 된다. 베르테르는 요양과 휴식을 겸해 한적한 상간마을로 옮겨온 젊은이였다. 그곳에서 지인의 권유로 마을 무도회에 참석하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로테를 만난다. 로테는 쾌활했고 사람들 속에서 자연스러웠다. 춤을 함께 추며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베르테르는 그녀에게 강하게 이끌린다. 그러나 곧 로테에게 알베르트라는 약혼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 사실은 베르테르에게 충분한 경고였지만 그는 그 경고에도 물러서지 않았다. 이때부터 그는 거센 감정의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간다. 나는 이미 경고를 받았지만 그 경고를 피할 수는 없었다. 로테를 만날 수 있을지, 오늘은 그녀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지. 그 기대 하나로 하루는 의미가 충만해졌고 다른 모든 생각은 의미를 상실했다. 그는 물러서야 한다는 것을, 이 길의 종착지가 어디인지 알았지만 분별 있는 결단을 내리지는 못했다. 이성과 의지는 더 이상 그의 편이 아니었다. 베르테르는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어떤 힘에 조용히 끌려가고 있음을 느끼고 있었다. 로테와의 거리는 조금씩 선명해졌다. 그녀는 여전히 따뜻했고 다정했으며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본래의 자리에 머물러 있었다. 그러나 베르테르에게 로테는 이미 하루의 한 부분이 아니라 세계 전체가 되어 있었다. 열정과 가능성의 불균형은 말로 설명될 수 없었다. 그는 그녀 곁에 앉아 있었지만 그 순간조차 깊은 고독 속에 있었다. 알베르트와 마주할 때마다 그 차이는 더욱 뚜렷해졌다. 알베르트는 흔들림 없이 안정되어 있었으며 그 무게는 베르테르에게서 점점 멀어지는 세계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세 사람은 같은 공간에 있었지만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지 않았다. 어느 날 저녁, 로테와 알베르트가 함께 황혼 속을 걸어갈 때 베르테르는 그 뒤에 남아 따라갈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느꼈다. 말은 점점 줄어들었다. 침묵이 대화를 대신했고 그 침묵은 말보다 더 많은 것을 담고 있었다. 베르테르는 그 깊이를 견딜 수 없었다. 그래서 사람들을 떠나 산과 들, 고요한 곳으로 향했다.
그곳에서만 그는 잠시 숨을 돌릴 수 있었다. 그러나 고독은 그를 치유하지 못했다. 어느 날 로테는 피아노 앞에 앉았다. 노래는 조용히 시작되었고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 흔들림 하나하나가 베르테르의 마음 깊숙이 닿았다. 그 순간 그는 더 이상 자신을 속일 수 없었다. 이 사랑이 자신을 어디로 데려갈지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그는 물러서지 않았다. 설사 잃는 한이 있더라도 이 사랑이 가벼웠다고 말해지는 것만은 견딜 수 없었기 때문이다. 3. 베르테르는 점점 더 자주 로테 곁에 머물렀다. 그것은 선택이라기보다 습관에 가까웠다. 이제 그는 특별한 이유를 찾지 않았다. 그녀가 있는 자리에 가는 일은 사명할 필요가 없는 하루의 일부가 되었다. 나는 더 이상 하루를 살아내지 않는다. 나는 다만 그녀를 향해 흘러갈 뿐이다. 로테는 변하지 않았다. 여전히 다정했고 사려 깊었으며 누군가의 감정을 자극하려는 의도는 없었다. 그러나 베르테르에게 그녀의 모든 말과 행동은 이미 의미를 넘어선 신호처럼 다가왔다. 그와 알베르트 사이의 간극은 질투나 경쟁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세계를 대하는 태도의 차이였다. 세 사람은 같은 공간에 있었지만 같은 시간 속에 있지 않았다. 베르테르는 점점 더 자신이 초대받지 않은 다른 삶을 곁에서 바라보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함께 앉아 있어도 그는 혼자였고 침묵 속에서도 그는 분리되어 있었다. 이때부터 그는 종종 사람들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 고요는 그를 가볍게 만들지 않았다. 오히려 그곳에서 그의 감정은 더욱 선명해졌고 피할 수 없는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4. 오늘도 그곳에 가고 오늘도 같은 자리에 앉고 오늘도 같은 시간을 견디는 일. 그 반복 속에서 베르테르는 점점 더 분명해지는 어떤 사실을 느끼고 있었다. 이제 이 사랑은 자신의 의지로 멈출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나는 나 자신에게 멈추라고 말해보았지만 그 말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니었다. 그는 스스로를 설득하려 애썼다. 아직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라고. 아직 돌아갈 수 있는 길이 남아있다고. 이성은 여전히 말을 걸고 있었지만 그 말들은 더 이상 그를 움직이지 못했다. 로테와의 만남은 이제 기대와 불안이 뒤섞인 시간이 되었다. 그녀를 보기 전부터 이미 그는 지쳐 있었고 그녀의 얼굴을 마주한 뒤에는 더 큰 고독이 남았다. 가까이 있을수록 그는 자신이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더 선명하게 느꼈다. 이제 그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고 있었다. 그러나 해야 할 일과 할 수 있는 일 사이의 간극은 점점 더 벌어졌고 그 틈에서 그의 의지는 조용히 힘을 잃어가고 있었다. 이 지점에서 베르테르는 더 이상 자신의 감정을 설명하려 하지 않았다. 설명은 이미 늦었고 말은 이 상태를 담아낼 수 없었다. 그에게 남은 것은 이미 시작된 움직임을 끝까지 견뎌내는 일이었다. 베르테르는 분명히 알고 있었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디에서 멈춰야 하는지. 다만 그 알미 그를 앞으로 움직이게 하지는 못했다. 그가 이 상태를 처음으로 문장으로 남겼을 때 그 말은 이미 결론에 가까웠다. 오늘 나는 그녀를 보게 될 것이다. 다른 모든 생각은 사라진다. 그 한 가지 기대 외에 이 세계는 나에게 아무 의미도 갖지 못한다.
이 기대가 그의 기분을 위로해주지는 못했다. 대신 하루의 모든 시간을 한 점으로 수축시켰다.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분명히 알고 있다. 그러나 그것을 실행할 힘은 내게 없다. 이 문장은 변명도 항변도 아니다. 그는 자신의 상태를 설명하려 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기록했을 뿐이다. 그는 더 이상 자기 의지를 신뢰하지 않았다. 6. 그는 자신을 낮추려 하지도 상황을 과장하려 하지도 않았다. 편지의 기록은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제 그날을 견디기 위한 것이 되었다. 베르테르는 자신이 느끼는 감정의 크기를 이미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나에게 이토록 소중한 존재이지만 나는 그녀에게 아무것도 아니다. 그는 다만 관계의 비대칭을 있는 그대로 기록했을 뿐이다. 그는 종종 멀리서 그들을 바라보았다. 그 거리감은 우연이 아니었다. 가까이 갈수록 자신이 설 자리가 없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멀리서 그들을 바라보았고 내 마음은 넘쳐흐르는 감정으로 더 이상 스스로를 감당할 수 없었다. 그는 곁에 앉았고 여전히 같은 공간에서 같은 시간을 보냈지만 그럴수록 자기 혼자라는 감각만 더 뚜렷해졌다. 그리고 알베르트와 마주칠 때마다 그 차이는 더 선명해졌다. 베르테르는 그를 미워하지 않았고 경쟁하려 하지도 않았다. 다만 알베르트의 평온한 태도가 자신과는 다른 세계의 언어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었다. 알베르트는 차분하고 안정되어 있었고 그 앞에서 나는 이미 선택된 사람과 아무 기약도 없는 나 사이의 거리를 분명하게 느꼈다. 7. 어느 순간부터 그는 그들과 함께 걷지 않았다. 해질 무렵의 산책은 언제나 둘의 것이 되었고 그는 그 뒤에 남았다. 그럴 때면 침묵이 모든 것을 대신했다. 그들은 항원 속을 함께 걸어갔고 나는 그 뒤에 남아 따라갈 수 없었다. 우리는 말이 없었고 그 감정은 말로 담기에는 너무 기뻤다. 그는 점점 더 사람들로부터 멀어졌다. 대신 언덕과 숲, 바람이 지나가는 곳으로 향했다. 그곳에서만 숨을 고를 수 있었기 때문이다. 8. 그는 이제 무엇을 기대하지 않았다. 다만 이 감정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이미 알고 있었을 뿐이다. 그는 로테를 잃을 가능성을 처음으로 기록으로 남겼다. 그 가능성은 가정이나 두려움이 아니라 이미 받아들여진 사실처럼 담담히 적혀 있었다. 비록 그녀를 잃는다 해도 이 사랑이 가벼웠다고 전해지는 일만은 없기를 바랄 뿐이네. 여기서 그는 다만 이 사랑이 사소한 것이 아니었음을 남겨두고자 한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이제 결과가 아니었다. 이 사랑이 어디까지 갔는지, 자신을 어디까지 데려왔는지를 알리고 싶을 뿐이었다. 그는 이미 되돌아갈 지점을 지나쳤다. 이제 그의 기록은 상대를 향하지 않았다. 그것은 이 사랑이 어디까지 왔는지를 스스로 확인하기 위한 마지막 흔적에 가까웠다. 9. 그는 떠날 준비를 한다. 이에 대해서는 망설임도 설명도 없다. 이미 충분히 오래 이 감정 안에 머물렀기 때문이다. 그는 세상과 작별하기 전에 로테에게 마지막 편지를 남긴다. 모든 것은 끝났습니다, 샬로테. 나는 당신보다 먼저 떠납니다. 이 편지는 동요 없이 차분한 마음으로 씁니다. 당신은 내일 이 글을 읽고 제가 사라졌음을 느끼게 되겠죠.
사랑하는 샬롯테, 당신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제 가슴은 벅차오릅니다. 나는 내 인생을 살아왔고 나는 사랑했습니다. 가장 순수한 행복을 맛보았고 가장 쓰디쓴 고통을 견뎌왔지요. 당신 곁에 있을 때 당신의 존재를 느끼는 그 순간 내 영혼의 모든 힘은 오직 그 한순간에 모인답니다. 그때 나는 다른 모든 것을 잊었습니다. 나는 행복을 알았습니다. 아주 소수의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그런 행복을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라졌고 그와 함께 나의 힘도, 나의 용기도, 나 자신마저 함께 사라졌습니다. 어째서 인간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같은 힘으로 인간을 비참하게 만드는 것일까요? 어째서 우리를 되살리고 길러주던 그 시냇물이 우리를 삼키고 끝내 파괴하는 풍랑이 되어야 합니까? 설령 당신을 잃게 되더라도 이 사랑이 결코 가벼웠다고 전해지지는 않기를 바랍니다. 나는 내가 느꼈던 이 모든 것을 이 세상이 줄 수 있는 가장 평온한 행복과도 바꾸지 않겠습니다. 나는 당신보다 먼저 떠납니다, 샬롯테. 나는 나의 아버지께, 나의 신께로 갑니다. 그분 안에서 다시 당신을 만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렇지 않더라도 이제 작별을 고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사랑하는 샬롯테. 안녕. 소설의 말미에서 베르테르는 알베르트에게서 빌린 권총으로 스스로 생을 마감한다. 이튿날 아침 하인에게 발견된 베르테르는 말을 하지 못한 채 정오 무렵까지 고통 속에 남아있다가 숨을 거둔다. 로테는 실신하고 알베르트는 장례에 참석하지 않는다. 베르테르는 교회 묘지가 아닌 마을 외곽 보리수나무 아래에 묻히며 장례에는 성직자도 동행하지 않는다. 이로써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은 해명도 판결도 남기지 않은 채 끝난다. 남는 것은 한 인간이 남긴 언어와 그 언어가 사라진 뒤에 침묵뿐이다. 에필로그. 요한 wolfgang 폰 괴테가 25에 쓴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은 미디어가 발달하지 않았던 18세기에 출간되자마자 폭발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젊은 세대는 억눌려 있던 감정이 분출해 환호했고 이른바 베르테르 열병이라 불리는 현상까지 나타났다. 베르테르식 의상이 유행했고 그의 죽음을 모방한 자살이 유럽 전역으로 퍼져 훗날 베르테르 효과라는 말이 생겨나기도 했다. 이 작품은 귀족과 평민을 가리지 않고 읽히며 세계 최초의 베스트셀러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였다. 이 소설에 흐르는 청년 괴테의 정신은 계몽주의와 합리주의의 세계관에 대한 강한 반발로 볼 수 있다. 질투 너머라 불리는 이 시대 정신, 이성과 질서의 틀에 갇힌 감정과 생명을 강하게 분출시키고 이후 낭만주의의 도래를 예고했다. 작품 속 자연의 리듬과 롯데를 향해 분출한 베르테르의 에너지는 그 폭발력을 제약하는 세계와 충돌하고 그 세계와 단절한다. 베르테르의 죽음은 삶을 가두는 질서로부터의 탈출로 읽힐 수 있다. 그의 사랑에는 숭고한 순수성과 파괴적인 에너지가 동시에 담겨 있으며 그 양면성은 단순한 도덕적 비난을 넘어 오늘까지 이 작품을 살아있게 만든 원동력이다. 과연 사랑은 인생을 걸고 죽음을 무릅쓸 만큼의 가치가 있는 것인가? 이미 패배가 정해진 사랑 때문에 목숨을 거는 선택에 열광하는 그 사회의 반응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는가? 지금까지 바가본더의 지구촌 문학개인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